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한 30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애청해 주시고 저희도 더 좋은 컨텐츠로 새벽을 활기차게 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금요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그러게요.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프라이데이. 그쵸. 근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쑥 빠지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네. 우리 이제 S&P 500, 네. 제가 항상 미국 시장은 S&P 500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지수가 1% 빠졌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한 2% 빠졌는데 네. 거꾸로 러셀 우리 중소형주 지수는 오늘 3.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500 종목 중에 실제 상승한 게 40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부 네. 테크, 반도체, 빅테크가 많이 하락하고 오늘 테슬라는 아까 8%인가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한 거지. 네. 나머지 종목은 500개 종목 중에 80%가 오히려 상승을 했다. 실제 다우는 아마 그 상승으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S&P 500 내에서 M7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M7 종목 외에 그 다른 493개 종목들의 EPS를 보면은 월등히 사실 M7이 EPS 성장률이 더 그렇죠. 좋았기 예.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 실적 좋은 종목이 아닌 그 2등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493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갭을 좁힌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펀디멘털하게 보면 금리가 이제 9월 인하가 거의 뭐 시장은 확실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인하가 되면 네. 뭐 가파르게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차입에 많이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훨씬 그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네. 약간 온기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또 오늘 뭐 좀 일부 종목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좀 더 그 따뜻한 기운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뭐 그렇게 오늘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많이 그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뭐 조정을 조금씩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눈에 보이는 지수 외에 전체 종목을 놓고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또 때마침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 또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금요일의 영어 퀴즈. 오늘은 어떤 문장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그러니까 네. 이번 주의 시장과 상당히 그 부합하는 그 질문인데 이제 제가 쭉 뭐 이런저런 거를 일주일 내내 읽다가 요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저도 뉴스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Are we borrowing earnings from next year? 이거 쉽게 말해서 이제 내년 거 땡겨왔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는 땡겨왔냐고 하는데 이제 그 빌려왔냐. 이제 뭐 영어로도 빌려왔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만 해도 연초면 이제 올해 이익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아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에서 아마 JP 모건 이런 데가 발표를 할 텐데 2분기 어닝스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이미 이제 우리가 7월 중순으로 들어가니까 2025년 어닝스를 벌써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는 좋을 것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니까 내년에도 괜찮냐. 그래서 뭐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합당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이익도 하반기에 괜찮고 내년 이익도 상당히 건실하다면.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이익의 부침이 심하지 않고 한 10%에서 한 15%씩 그 증가할 걸로 지금 시장이 생각해요. 네. 올해 내년에. 그러면 뭐 그 정도 안정적인 성장이면 내년 이익을 땡겨서 지금 미리 어느 정도 선 반영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고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 뭐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뭐 몇 년도 거 또 뭐 내년뿐만 아니라 뭐 몇 년도 거까지 이익을 땡겨왔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반대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주가 지금 움직임에 7월 있어서는. 중순으로 들어가면 네. 내년 이익을 얘기하고 그것을 그렇죠.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다. 근데 항상 우리가 밸류에이션 판단의 기준은 이익, 수익성에 대해야 되는 거고 작년에 일부 업종은 뭐 매출액이 뭐 20년 동안 몇 프로 증가한다가 과열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매출액은 아니고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것은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국내는 이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나 많은 업종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좋지만 우리는 올해 하반기도 이익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니까 내년 이익을 좀 땡겨서 미리 선반영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과 또 시장 얘기까지 쭉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또 우리 준비해주신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얘기를 뭐 꽤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 올렸는데 네. 지금 미국 주가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S&P 지수 기준으로 5,600, 그다음에 오늘 하락한 걸 반영을 해도 S&P 기준으로 한 17% 금년에 올라서 연율로 치면 한 34%, 33% 되니까 네. 이게 버블이 아닌가. 근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헤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리고 내년 이익을 좀 반영을 하면 주가가 뭐 저렴한 건 아니에요. 주가는 상당히 페어하게 평가가 됐지만 버블은 아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1, 2주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JP 모건의 미국 수석 전략가가 집에 가셨죠. 그래서 집에 가셨고 자인가요? 타인가요? 이런 자인가? 경우에는 자인가? 이제 워낙 오래 근무를 했던 분인데 네. 너무 베어리시한 그 의견을 유지하면서 이제 영업 조직에서 보통 압력을 엄청 느낀다. 우리 이분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인 것 같고 네. 되게 재밌는 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지수 목표는 엄청 올렸는데 실제 말하는 건 계속 베어리시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10% 주가 조정.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가 10% 빠지면 correction 조정이라고 하고 20% 빠지면 이제 베어 마켓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정을 좀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 나왔던 것 같아, 일간지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30대 아파트,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지 규모로 30대 아파트를 트래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주식 고수들이 들고 있는 해외 종목들은 어느 것인가. 오. 그게 NH증권의 네. 서베이를 바탕으로 요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재밌는데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종목 들고 있는 게 놀랍진 않은데 하여간 투자 태도나 이런 게 조금 틀리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뉴스 관련돼서는 아까도 우리 박 팀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애플 관련돼서 원래 오픈 AI의 이사는 아니지만 이제 관계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이 참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애플이 참석을 한다고 그래서, 야, 이게 역시 두 회사, 특히 애플이 힘이 세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두 회사 둘 다 관계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드 커미션 같은 데서 압력을 엄청 넣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는 산업이 너무 중요한데, 네. 여기도 빅테크가 이 자본 투여를 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관행이 불공정하다. 그래갖고 이제 엄청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항상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약간 독과점 반공정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항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되면 장기적인 이익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까 애플이 유럽에서 페이먼트 관련돼서 약간 공개를 하라고 이제 그런 네. 압력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중요한 뉴스고 우리 어제 뭐 해외에서도 큰 뉴스였던 게 이제 우리 재미교포인 빌황 씨가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최종 선고는 10월, 아까 이제 3개월 후인데 거의 뭐 종신형 얘기 막 나오던데. 그렇게 저랑 동갑입니다. 저랑 이제 같이 옛날에 일을 했던 분이니까 정말요? 그래서 뭐 상당히 큰
뭐 20년의 그런 가령 시장에서 네. 나오는 그런 형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한국의 고급 아파트 단지들의 그 투자가들의 보유 종목 패턴이나 그다음에 우리 빌황 씨의 그런 그 아키고스의 투자 그 내용, 그다음에 캐시 우드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캐시 네네. 우드가 계속 환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우리 서학개미 분들,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구독자 3%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 던지는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특징들 있겠죠. 지금 올해 뭐 대선도 있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되게 중요한데 네. 목표 주가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워낙 많이 틀리는 데다가 네. 그 펀드 매니저보다는 목표 주가에 그 고민을 훨씬 덜합니다.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제 그 시장을 보는 전략가들이 미국은 항상 연말 주가를 맞추라고 계속 그래요. 1월에도 요구하고 4월에도 요구하고 지금 7월에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이제 평균은 이제 여기 UBS 웰스 파고 같은데 한 5,500에서 5,600. 네. 지금 주가 수준이죠. 그리고 뭐 에버코어라고 뭐 중형사쯤 됩니다. 메이저급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6,000 정도를 전망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전략가들은 한 5,500, 600 정도를 보고 이제 집에 가셨다는 우리 JP 모간의 전략가는 작년 초부터 4,200을 계속 줄기차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우리 전략가들이 이제 내다보고, 근데 이제 전략가들, 특히 전략가들의 그 지수 전망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물론 ETF를 들고 시장 ETF를 들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연말 지수라는 게 의미가 없고 네. 개별 종목의 그 펀디멘털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이제 결정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S&P 500 기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 전망을 이미 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얼마나 그 하방이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이 두 분이 사실 굉장히 유명했죠. 반대로 시장을 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렇죠. 문매를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둘 다 뭐 메이저급 월가 네. 인베스트먼트 뱅크고 이 주식과 관련돼서는 뭐 JP 모건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은행도 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더 존경도 받고 한다 하지만 실제 주식과 관련돼서는 모건 스탠리가 훨씬 잘하는 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이클 스는 모건 스탠리. 근데 이제 JP 모간의 미국 그 chief strategist였던 콜라노빅 여기 이제 왼쪽 사진에 있는 분이 한 2주 전쯤 이제 퇴사를 하셨고 네. 이제 이분이 하여간 그 꽤 명성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bearish한 4,200을 계속 작년 초부터 유지하면서 이제 해고성 이제 본인이 이제 퇴사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장기간 동안 틀리면 견디기가 어려운데 모건 스탠리의 그 chief strategist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이크 윌슨은 그 이분의 글이나 이제 시장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bearish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약간 그 시장의 부담 아니면 스캔들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본인이 그냥 기술적으로 지수 목표를 올렸어요. 한 5천 중반대로. 그래서 이분이 하여간 이번 주에 좀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미국 그 대선 전에 11월이 우리 대선이니까 미국 주가가 한 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5,500이라고 치면 한 5천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10%의 조정. 근데 뭐 이런 조정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저의 의견이나 뭐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번 여름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수급이 아주 좋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월가에도 워낙 주가가 올해 많이 급상승은 17% 이미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헤지펀드 쪽에서도 자금을 좀 지수를 뭐 시장에서 좀 발을 빼고 있다. 근데 그들은 워낙에 또 기민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라서 주체라서 헤지펀드가 돈을 뺀다고? 왜지?
지금 고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급의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기사는 그냥 또 그냥 넘어가도 그러니까 그런 기사 저도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일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이제 골드만삭스 미국의 그 엑스큐션 데스크 그러니까 매매 주문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했는데 트레이딩은 자기 돈으로 보통 투자를 하는 걸 네. 트레이딩이라고 그러고 매매 체결을 하는 데스크가 헤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전 미국의 월가에서 거래되는 플로우를 이분이 다 보니까 네. 그리고 헤지펀드 관련돼서는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게 헤지펀드들 프라임 브로커를 거의 이 두 회사가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플로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네. 그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엄청 좋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최소한 7, 8월은 물론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이분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7, 8월은 시장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투자가를 이제 5가지로 분류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제 거에도 올렸는데 자세하게 먼저 헤지펀드는 그 AI 테마랑 GLP-1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비만성 치료제 엘라이 릴리랑 노보 노디스크에 관한 그 여전히 매수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저도 봤던 헤지펀드들이 털고 나가고 뭐 공매도를 키운다는 것은 그 헤지펀드 전체에 대표성이 있는 그런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골드만삭스가 이 헤지펀드의 마켓시어는 제일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액티브 펀드,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라 그러죠. 여기는 그 현금을 여전히 한 3천억 달러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개인들, 리테일들은 미국에서 개미 투자가들은 작년에 조용했는데 올해는 톱10 종목을 상당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기업, 상장사들을 자사주. 그래서 평균 하루에 7조 원씩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대한민국 1년에 하는 것보다 하루에 더 많이 해요. 그리고 하루에. 200일로 곱하면 1조 달러.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서학개미가 외국인이죠. 네. 우리 열심히 사잖아요. 일본 개인 투자가들도 미국 주식 열심히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들 개인 투자가들 외에도 이제 국부 펀드들이 또 미국 주식을 계속 많이 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고 네.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골드만의 트레이딩 데스크 헤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게 많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는 결국에는 항상 실적을 봐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율과 네. 그다음에 수익성 마진. 그래서 이제 지금 월가 전망은 내년에도 미국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한 14, 5% 정도 된다고 보는데 네. 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챌린지하는 의견이 요즘 별로 없어요. 미국 경제가 괜찮고 기업들이 이익을 꽤 많이 마진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S&P 500의 2024년, 25년, 26년 영업이익률 마진의 전망인데 이제 파란 거가 그 과거 데이터고 현재까지 이제 1분기까지 업데이트가 된 거고 그 위에 이렇게 평행선으로 있는 녹색이 2024년 그 다음에 2025년 보라색이 내년 2025년. 근데 내년이 되면 이제 전 고점의 수익성을 돌파. 네. 그래서 이제 14% 영업이익률에 달하고 2026년은 마진을 더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월가의 기본적인 가정.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지면서 기업이익이 좀 더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가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여기 그 그림이 뭐를 나타내냐 하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팩트셋을 갖고 1년 그 전망을 기준으로 이익 추정을 전망으로 한 퍼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24배까지 올라갔던 게 있고 그때는 뭐 그 다음에 이익이 꺾였으니까 이건 약간 버블성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2024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퍼가 23배, 내년 기준으로 하면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는 아닌데 네. 지금 이제 7월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갖고 그 12개월 그러니까 롤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퍼가 한 21배 정도 되는 거니까 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톱6 테슬라를 뺀 M7에서 테슬라를 뺀 2024년, 2025년에 평균 퍼는 한 35배.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한 40배 정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8배 되니까 아마존도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알파벳이 24배. 그다음에 메타가 27배. 그래서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 기업이 AI 시장도 거의 독과점을 일단은 최소한 그 큰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할 것으로 보이니까 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너무 고평가를 이렇게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맞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M7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를 봤을 때, 그 M7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외의 종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또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예.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이제 어제까지 장중에 한 12거래일 올랐는데 장중 로보택시의 지연 관련한 그렇죠. 보도 나오면서 좀 그러니까 큰 테슬라 부분 빠졌어요.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테슬라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건강한 상태, 과열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 얘기를 할 때 테슬라를 그 얘기하는데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영상에 이제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평가를 할 때 네. 전기차와 나머지 AI와 관련된 부분을 따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밸류에이션을 하면 전기차 부분의 밸류에이션이 한 150달러.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이제 작년 말에 한 200달러 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전기차 부분의 경쟁이 좀 격화가 되고 그러면서 한 150달러 정도 가정을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AI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보택시 지금 이제 지연이 된 8월 8일에서 내부 회사 사내 메모, 사내 그 공문이나 이메일에 이제 이게 한 2달 후로 지연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블룸버그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네. 이제 AI 사업 부문에 대한 콜 옵션이 테슬라의 주주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 안 되면 밸류가 제로일 수도 있지만 네. 잘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AI를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대단히 앞서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진짜 똑똑하게 잘한다. 그리고 엄청난 전문가들이 여기 팔로알토 이제 소프트웨어 본부에 이 AI랑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붙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것의 밸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4월에 주가가 140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은 약간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거고 왜냐면 네. 그 전기차 부분만 해도 비즈니스 밸류가 한 150달러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콜옵션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휘청휘청 하는데 그 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과열 조짐을 테슬라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당장 생각에는 공매도 쳤던 투자가들이 공매도 비중이 3.8에서 3.3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뻥 뚫려서 올라갔었으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환매수를 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고 좀 차분하게 봐고 진짜 그 테슬라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이제 M7 종목들 중에서 이제 테슬라를 뺀 M6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걸 보면은 지금 주가가 밤 사이에는 뭐 한꺼번에 빠져서 우리가 좀 뭐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싶은데 버블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에는 아직은 빅테크는 버블은 아니다. 네. 이제 먼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향후 1년 동안 이익 증가율이 이 톱6 테슬라를 뺀 톱6의 이익 증가율이 한 20%쯤 돼요. 그러니까 되게 높죠. 네.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가 한 35배인데 한 27, 8%의 마진을 올리면서 이익이 앞으로도 향후 1년 동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게 지난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린 건데 그걸 빼고 향후 1년 치니까 20% 오른다면 펄을 한 30배 이상 주는 것은 뭐 충분히 맥센스 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그 차트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빨간 거예요. 빨간 거가 뭐냐 하면 그 S&P를 그 지금 지수,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과 그게 분자하고 분모에는 500 종목을 같은 웨이트, 그러니까 0.2%를 똑같이 한 균등한 웨이트로 놓고 본 지수가 분모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일부 종목이 과열이 되면 이게 올라가고 분모가 커지겠죠. 분자가 커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거꾸로 되면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 그 왼쪽에 검은 박스를 보면 2000년을 앞두고서는 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당시에 뭐 시스코나 일부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진짜 가팔나게 올랐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주가 상승은 우리가 느끼기에 많이 올랐지만 이게 이익이 기반이 되는 빅테크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 그 오른쪽 박스를 보면 그 기울기가 가파르지가 않아요. 물론 바닥에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인터넷 버블이나 이제 이런 것과 비교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시장이 오늘은 어쨌든 그 M7 종목 이외에 혹은 이제 러셀리청 같이 중소형주 단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퍼지면서 상승을 하면서 좀 천천히 올라야 좀 건강한 상승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M7 뭐 톱 6가 뛰어나니까 네. 독보적이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온기가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좀 격차를 줄여주고 다시 한동안 이제 빅6, M7이 좀 쉬었다가 네. 다시 시장을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은 뭐 나쁘진 않다. 그러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리스크는 항상 머리에 개별 종목이든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대가들이 그러니까 옥트리 캐피털의 하워드 막스 같은 부분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쳤다. 재정 적자를 컨트롤해야지. 그런 대가들이 경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에 대한 이슈가 진짜 세게 부각이 되면 금리가 많이 움직일 거예요.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거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고 박 팀장 얘기했던 이제 EU나 미국이 빅테크를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규제를 또 다시 세게 좀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업종의 밸류에이션에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면도 있어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이 그 규제를 되게 없애는 양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이 되면 이런 그 반독점 거래 이러한 그 페어 트레이드 커미션의 규제가 훨씬 완화돼서. 완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면에서 기업인들이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트럼프의 정책은 되게 반기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 사이에 많이 올랐던 큰 종목들이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결국엔 성장률과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고 쉬어갔을 때 향후에 또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한테 어쩌면 단기간에 기회를 주는 네, 걸 수도 네.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하락한 걸 보면 그동안 상승한 곳에 뭐 반에 그러니까 반납을 조금 네. 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예. 자, 이번에 좀 약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보유 주식, 요 데이터가 좀 나왔다는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우리 앵커는 수익률이- 이 그 뉴스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네. 이제 며칠 전에 네. 모 일간지에 이제 거기 그 왕개미 연구소라는 네네. 그 개인 투자가 대상으로 이렇게 그 하는 일간지의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지면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어떤 주식을 들고 있나. 그래서 그 30대 그 아파트죠. 뭐 대부분 이제 뭐 다 서울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2023년과 금년 첫 5달의 수익률인데 국내 주식도 이 그 노란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고급 아파트 촌 대비 일반 고객, 그러니까 NH증권의 그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금 고급 아파트 사는 부촌 분들이 국내 주식도 수익률이 좋아요. 작년에는 차이가 많이 났고 네. 해외 주식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한 5% 포인트. 그러니까 해외 주식 수익률이 부천 사람들이 작년에 36%, 일반들은 31%, 한 5% 차이가 났는데 금년 5월까지도 10% 대 6%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양반들이 그 꾸준히 특히 서학개미 측면에 있어서는 네. 좋은 수익을 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종목, 예, 이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뭘 많이 갖고 있냐 하면 네. 1등 테슬라, 네. 2등 애플, 3등 엔비디아, 4등 마이크로소프트, 5등 알파벳. M7 안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똑같은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네. 매매를 거의 안 하신다. 아, 이제 그게 되게 장기보유.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투자의 신이 모인 분들은 그 우리나라 교육과 부동산의 그 가장 그 접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네. 여기가 뭐 큰 단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전세 사는 분들이 70%.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여기에 잠시 있는 분이니까 이게 그 이런 이제 밝고 40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그 투자를 제일 잘한다. 네네. 돈을 많이 굴린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네. 그 회전율 이 낮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이제 10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저는 87%에서 생각보다 높다고 아, 생각했는데. 그래요? 근데 하여간 이 30대 그 부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작년에 그 회전율이 87%. 근데 이것은 회전율이 87%라는 게 1년에 한 번 0.8번을 0.8%를 돌렸다는 네, 얘기죠. 네, 근데 네. 이건 아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포함된 것일 테니까 네. 해외 주식은 매매를 더 안 했을 거고 국내 주식은 좀 더 많이 했을 거라. 근데 이제 그 평균 일반 고객은 NH증권 입장에서는 160%.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회전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역시 제일 잘한 데는 가장 그 고가의 아파트 사는 분들이 수익이 제일 높더라고요. 최소한 해외 주식 측면에서는. 그래서 청담동에 PH 129라고 있죠. PH가 비싼 집. 펜트하우스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장동건, 고소영 부부, 네. 그다음에 수학 강사, 박세리 일타 강사. 그 골프 선수, 그다음에 그 우리 일타 강사도 사는. 현우진 강사. 네, 그런데 여기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작년에 51%.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31%, 30대 그 아파트촌의 평균 수익률이 36%인데 작년에 51%. 네. 근데 뭐 여기 들고 있는 종목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LVMH를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연예계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건 GM을 또 좀 많이 들고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뜻밖이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도 27% 수익을 내서 아마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을 많이 낸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보유 종목 1, 2등이니까. 네. 약간 매매를 참 그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보다는 좀 적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뭔가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미국 주식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저희가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운동 아니고요. 뭐 운동권 이런 거 아니고요. 장기 투자, 미국 주식, 오래오래 수익 내자 뭐 이런 겁니다. 자, 오픈 AI 이사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전략적 후퇴가 있었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지난주만 해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observer로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이제 의결권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중요한 그 내용,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 본인이 직접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애플도 참여를 해서 야, 애플이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대단한 프랜차이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갑자기 빠진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외국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EU에서도 이제 반독점 조사를 하고 미국의 Fair Trade Commission, 한국으로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세게 지금 AI,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업들을 다 사서 인수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경쟁을 없애서 이게 좀 폐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되게 세게 들여다보는 것 같고 네. 이것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그 악재나 이러한 좀 부담되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회사의 업서버가 오픈 AI 이사회에서 이제 빠져도 이번에 그 Fair Trade Commission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걱정 및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그 강한 코멘트를 해서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트럼프 이야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그 이유. 아까 전에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뭐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뭐가 어떻게 좋은 그 걸까요?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에 네. 그 제가 상당히 좋아한다고 전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가도 쉽게 볼 수 있는 야든이라는 그 분이 이제 사설을 기고했는데 우리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하면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서 시장은 좀 걱정을 하는데 실제 경제나 금융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야드니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 상당히 그 신중하고 상당히 잘 맞히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바이든과 지금 이제 바이든의 그 하차하라는 압력이 더 많아지잖아요. 심지어 조지 클루니도 지금 하차하라고 네. 압력을 넣는데 그 바이든과 그 트럼프가 공개 토론을 해서 바이든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미국 금리가 좀 그때 반짝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트럼프가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 결과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기는 좀 더 강하고 튼튼하고 성장률이 높고 인플레이션은 좀 높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 그 견해인데 보통 전문가들의 트럼프 2기에. 근데 실제 1기에 우리 그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보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모습을 보여서 트럼프는 되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경제 측면에서 괜찮은 대통령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빅테크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이 사설 얘기를 꺼냈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실제 기업의 그 직접 개입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이제 민주당 정부니까 전통적으로 기업들을 많이 개입을 해서 그 투자가나 소비자 편에 이제 쓰는 그런 정치를 했었는데 우리가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그 규제 같은 것을 많이 없애서 빅테크들이 아주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악재에 시달리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빅테크한테는 좀 호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사설에서 썼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빌황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 이게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시사점으로 삼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빌황은 우리 재미 교포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월가에서 가장 우뚝 섰던 존재고 네. 실제 이제 타이거 에이시아 매니지먼트에서 그 펀드를 운영하다가 이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패밀리 오피스를 차려서 독립했을 때 이미 한 40억 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400억 달러까지 패밀리 오피스에 돈이 늘었고 그 돈을 기반으로 원래 레버리지를 많이 했었어요. 3배, 4배 하던 게 나중에는 5배, 10배. 그러니까 몇백조 원의 돈을 움직이면서 일부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번에 그 뉴욕에서 이제 그 배심원들의 판결은 시장 그 교란과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범죄 그의 판결을 내렸고 이제 10월에 그 이제 최종 그 선고를 내리는데 아까 우리 여앵커 얘기한 것처럼 최고 20년형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명성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이제 헤지 펀드나 패밀리 오피스는 다수의 프라임 브로커를 써요. 그래서 이제 아키고스의 경우에는 열 몇 개의 모든 전 세계에서 큰 증권사가 다 프라임 브로커가 되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피를 워낙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골드만삭스랑 트레이딩하는 포지션 내용을 기본적으로 그 보유 종목을 다른 프라임 브로커들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내가 그 한 증권사랑 100% 레버리지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다른 증권사한테 안 알려주면 다른 증권사 20군데한테 100%씩 빌리면 내가 2000%를 레버리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원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네. 그것을 증권사가 요구를 하면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근데 네. 빌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팔았다. 이 종목을.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좋아해서 산 거지. 그래서 이제 기다려 봐야겠지만 되게 안타까운 거고 우리가 약간 레버리지가 나의 투자를 어느 정도 도와주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특히 레버리지가 높은 ETF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제 그런 교훈도 우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랑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여러모로 뭔가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전체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나의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렇게 진행해 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좀 굵직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돈도 소중하지만 제일 소중한 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7월만 되면 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사정도 있는데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는 저희가 항상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100년의 아침 잠시 후에 10시에도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건강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